주제는 혐오 예방입니다. 혐오 예방은 디지털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해 정체성을 부정하며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의 탐구 주제 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에게서 말 그대로 혐오 표현을 지워버리고 심한 정치적 올바름을 학습시킨다면 그것도 과연 올바른 학습이라 칭할 수 있을까요? 저희 모둠이 정한 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이쪽의 의견은 1. 사람들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이라면 올바른 학습이라 할 수 있다. 2. 혐오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PC주의가 그나마 낫다. 3.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PC주의 학습을 시키려면 올바른 학습이다. 이러합니다. 또한 올바른 학습이라 할 수 없다. 쪽의 의견은 1. 올바른 PC주의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인공지능의 제작자가 자신만의 의견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버리면 PC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은 인공지능과 제작자를 비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쪽 중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모둠의 두 번째 탐구 주제는 인공지능이 디지털 공간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인공지능이 더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저희에게는 첫 번째, 인공지능이 스스로 혐오 예방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한다. 인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제작자가 인공지능에게 옳은 정보를 심어주려면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인공지능에게 생각하는 말보다는 약간의 정치적 올바름이 있는 간단한 표현 정도만 알려준다. 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견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자신의 의견을 혐오하지 않는 말을 섞어 표출할 수 있게 만든다. 입니다. 이것을 달성하려면 딥러닝이나 빅데이터 학습을 통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긍정적인 말들을 학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탐구한 주제로는 인권 존중이란입니다. 인권 존중이란? 인공지능은 인간의 중심이어야 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탐구한 질문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권을 존중해주는 방법을 배웠다면 인권을 어떠하게 존중해줄까입니다. 첫째, 존댓말 사용. 둘째, 대화를 하며 의견을 낼 때 공감과 감탄사를 하며 피드백을 준다. 셋째,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한 1번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인권의 존중이 정말로 실천되는 것 같네요. 네, 2번 질문. 만약 인공지능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를 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요? 라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인공지능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팀으로서는 AI는 가끔 오류가 생기지만 그런 오류가 사고로 이어진 것은 개발자의 의도와 상관없습니다. 또한 AI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사고를 친다면 AI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발자의 잘못입니다. 개발자가 처음부터 만들 때 AI의 오류를 해결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AI를 만들 때 한 사람의 인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자의 잘못이다라는 의견을 들어보니 AI의 잘못이다라는 저의 생각과 다르게 개발자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점도 있는데요. 네, 저도 AI의 잘못이다라는 말을 듣고 개발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써 저희의 인권의 존중이란이라는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희 모둠에서 탐구한 인공지능 디지털 윤리 주제는 침해 금지입니다. 침해 금지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인공지능의 위험과 부정적 결과에 대해 대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벌인 침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검색 기록 등을 최적함으로써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갤러리, 인터넷에서 사진을 해킹해 초상권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등을 해킹하거나 잘못 써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인공지능에게도 처벌을 할까요? 우선 찬성 의견으로는 인공지능이 잘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해도 되고 안 되고를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편 반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회사가 기업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처벌을 받아도 반성을 안 해서 처벌의 의미가 없고 인공지능은 자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모둠에서 탐구한 인공지능 디지털 윤리 주제는 다양성 존중입니다. 다양성 존중은 인공지능 기술은 차별을 최소화하고 인종, 성별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탐구 주제는 만약 인공지능이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해 장애인에 관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입니다. 저희 모둠의 토의 결과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개발자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시킨 사람들을 모두 처벌할 수는 없고 또 처음부터 개발자가 인공지능의 문제 발생을 고려하고 생각해보며 신중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자의 책임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흑인이나 백인이 앞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는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저희 모둠이 의논한 결과 인공지능은 경고와 통신으로 도와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주고 또는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인권위원회, 다른 인공지능에게 알리는 등의 통신기술로 도와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둠원들이 이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알게 된 점은 인공지능도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인공지능이 멋진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인공지능의 발전이 실감났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더 알아가서 재미있었고 인공지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모둠에서 탐구한 인공지능 디지털 윤리 주제는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이란 인공지능은 인류의 공동이익이 목적이어야 하고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모둠에서 공공성에 대한 첫 번째 탐구 주제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부터 어떤 공동이익을 얻고 싶어 할까입니다. 저희가 토의한 결과는 AI를 이용한 대중교통, 예를 들어 자율주행 버스처럼 더 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인공지능 관련 학습 내용을 확장시키거나 하이테커를 AI로 변형시켜 더 철저한 관리를 하는 등 다양할 것입니다. 저희 모둠의 두 번째 탐구 주제는 순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자신의 순기능을 이용하여 악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저희 모둠의 토의 결과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빅데이터를 만들어낸다면 순한 인공지능의 힘이 강해져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저희 프라이버시 보호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노출되는 인간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된 탐구 점을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SNS에서 스스로 활동하고 시위를 창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정당하게 활동하는 유저가 피해를 입는다. SNS에 유대관한 정보가 감사합니다. 또는 AI로 조종당한 사람은 생활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해킹하였을 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탐구 질문 두 번째는 고인이 유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친가족이 원할 때 고인의 인공지능은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찬성파의 의견으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의 친가족은 살아있을 때 알지 못했던 사생활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편의 의견으로는 죽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생활을 공개할 이유가 될 수 없고 고인의 입장으로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점과 알게 된 점은 정말 많은 망언들이 나와서 신기했고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질문이어도 여러 의견이 나와서 흥미로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둠에서 탐구한 인공지능 디지털 윤리 주제는 데이터 관리입니다. 데이터 관리는 인공지능 기술적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며 데이터 평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악용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사람들을 돕고 좋은 뜻으로 활용되어 있지만 인공지능이 악용되면 예를 들어 챗 GPT 같은 활용한 기업들이 폭락하게 되고 사람들 또한 불편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불평등으로 시위, 경제 등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악용되어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21세기에 들어선 지구의 학습은 스마트 기기로 들어가서 예전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영상, TV로 자료를 소개하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가 악용되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공부 실력 또한 떨어져 지구안의 인재가 사라져가는 전 세계는 큰 혼란에 빠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